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이 빠르게 지나가고 다시 또 월요일장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리오프닝 관련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업종일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2차 전지입니다. 철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계속 낙폭 과대가 발생하면서 2차 전지주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에 LG 에너지솔루션 상장까지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불안정까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2차 전지 철저한 투자 전략이 정말로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24년도까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수식어구가 늘 붙어 다니는 그러한 섹터가 2차 전지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3일 SK증권과 10월 18일 IBK 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철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이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의 경쟁 심화에 따라서 무한정 가격은 올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 섹터 내에 있는 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친환경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산업의 방향성은 더할 나위 없이 뚜렷하고 이 길밖에 없다라고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방향성은 굉장히 명확하다. 그리고 각국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 방향성까지도 이 부분들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성 또한 명확하다. 그러면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만나면 투자자의 시선으로 이곳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공급망 이슈나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들이 이 시장에 남아있는 무언가 주의해야 할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준 섹터가 바로 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대응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너무 높은 고점에서 대응을 했다가는 조금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뭔가 조정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조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만한 위치가 되었다. 왜냐하면 20년도, 21년도 3배에서 5배 그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종목들이 기업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주의사항으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공모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당 가격은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밴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수요 예측, 기관 수요 예측을 이번 주 11일과 12일 진행을 하고요. 일반 공모 청약은 18일과 19일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상 공모 금액으로만 10조 9천억 원에서 12조 8천억 원 이렇게 밴드로 생각한 시총 가격은 60조에서 70조 내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 자금들의 연이은 매도 이러한 것들이 LG에너지솔루션 청약에 참여하기 위한 청약 대비용 매도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너무 큰 공모 규모이기 때문에 너무 큰 시총 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LG에너지솔루션의 규모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20년도에도 뜨거웠고 21년에도 뜨거운 2차 전지 섹터입니다. 하지만 22년에도 뜨거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너무 많이 뜨거웠고 과열된 조짐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안정적인 가격에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를 진행 중이라면 그 기업의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생산 캐파의 확대에 따른 이익 증대까지도 차근차근 계산을 해본다면 너무 성급하게 열매를 취하기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볼 만한 가격이라면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은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뜨거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과열 종목도 있고 안정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장기 투자로 끌고 가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조금 더 올해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안전하게 트레이딩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K배터리가 아직까지 유망한 이유, 그리고 올해도 뜨거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8%가량입니다. 20년도는 4%였는데 지난해 연말로 올라오면서 평균이 8%,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시장별로는 그 침투율이 조금 두 자릿수까지 올라온 국가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가파른 성장성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도 26%, 23년도는 32%가 전망되고 있고요. 25년도는 36%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을 제외했을 때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높다. 중국은 자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국 내 배터리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중국에 대한 물량을 좀 제외를 했을 경우에는 그 외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이보다는 더 높다라는 점인데 왜냐하면 세계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는 앞으로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모습들이 좀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앞으로는 이익이 잘 나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최초로 말씀드렸을 때 완성 배터리 셀 업체를 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는 배터리의 성능 혁신은 소재 개발과 혁신에서 옵니다 해서 소재 관련된 기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기업들 위주로 좀 이제는 찾아볼 때가 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것처럼 주가는 실적과 심리가 동반되어야지 나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적정 가치는 이익 곱하기 심리라고 불려지는 시장에서 얼마만큼 그 기업의 멀티플, 쉽게 PER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인가가 만났을 때 적정 주가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투자하기 매력적인 기업은 이익의 증가와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이 멀티플의 상향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한 기업이 우리가 참 투자하기 매력적인 기업이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매수하기 좋은 기업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 시장에서 바라보기에 조금 이 차트는 많이 쉬었고 이보다 더 내려가기에는 나는 이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이 기업은 현재 사기에 더 매력적이다. 그러한 표현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결국 멀티플 상향의 근간이 되는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멘텀, 미래 먹거리가 탄탄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지금도 수익을 잘 내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심리, 멀티플 상향 요인이 미래 모멘텀이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이 합해졌을 때 매수하기 좋은 기업, 투자하기 매력적인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적정 가치가 어디일까? 그리고 지금은 내가 매수하기 좋은 기업일까? 아니면 시장이 너무나 흥을 북돋아 놓아서 지금은 조금 쉬어갈 때가 아닌가? 이 부분들의 구분이 참 잘 되어야 하는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다라고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죠. 자국산 구매 우선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배터리 공장들을 많이 지으려고 이제 추진 중입니다.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진출은 미국 노동자에 의해서
그리고 장소가 미국에서 생산 제조된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를 우선 구매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적 수단 때문에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면 관련된 소재 기업들도 미국 투자가 병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앞으로 총 미국 생산 규모는 215기가와트시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와 SK온의 미국 생산 규모는 삼성 SDI는 113기가와트시,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221기가와트시인데 삼성 SDI의 캐파와 SK온의 캐파가 23년경부터 역전, 22년 말부터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SK온이 흑자 전환을 하는 해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도 투자자의 시선으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배터리의 성능은 소재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대표 기업 에코프로비엠, LNF, 천복 이런 기업들이 20년도에는 3배, 21년도에도 3배 그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인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설과 생산량 확대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소재 국산화가 가파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핵심 포인트다라는 점들, 이 소재,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국산화를 누가 빠르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 키워드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현재 4대 핵심 소재의 평균 국산화율이 15%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된 기업으로는 국산화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K 배터리와 소재 20년도, 21년도에도 뜨거웠지만 22년도에도 여전히 뜨거울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이 올라 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꼭 기업별 대응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는 2차 전지 업종에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